지금까지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건 바로 반도체였는데요. 자, 하반기부터는 반도체에서 다른 업종으로 유동성이 옮겨지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유효하다고 하면 네. 하반기 유동성도 여전히 이쪽으로 몰리게 될까요? 아니면 반도체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게 될까요? 반도체로 가야죠. 네, 지금도 AI 캐펙스가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 이번 사이클은 결국은 지금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투자예요. 네. 네, 미국의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실적도 올라가고 좋았던 거기 때문에 이 AI 캐펙스가 끝난다는 건 이번 사이클이 끝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도체 중심, 미국에서는 AI 관련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게 완전히 꺾이지 않은 이상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반도체가 꺾일 때까지는 일단은 봐야 된다. 제가 두렵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붐업이 되면서 계속 올라갈 거고 이 성장에 대한 우려가 1년 이후, 왜냐면 1년 반 이후를 보게 될 텐데 2028년에 대한 윤곽이 나올 때 그때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주도주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행 연습을 할 때 주도주 말고 다른 거 찾으려고 할 때 어떠셨어요? 최근에 상승할 때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거 봐야지, 바이오 봐야지, 자동차 봐야지, 로봇 봐야지. 그런데 그런 것들 그냥 추풍나벽처럼 무너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실다면 무너져도 주도주를 안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여전히 우리는 반도체를 놓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AI가 그냥 AI가 아니라 생존 경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투자를 시작한 이상 또 쉽사리 포기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아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얘기 드렸던 건 KPX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만약에 미국 내에서 뭔가 유동성 이슈가 생겨서 캐펙스가 줄어든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게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더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흔히 양탈깎기라고 하는데 달러가 한때 약하게 쫙 풀렸다가 그다음에 뭔가 위기가 조정되면서 다시 달러가 쫙 딱 들어가면 그 양탈깎기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나라들은 더 못 따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 캐펙스가 줄어든다고 해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거는 중국과 미국의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조건 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꺾이면 어느 누구든 간에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된다가 아니죠. 된다가 아니고 유동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유지가 되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유동성의 힘은 반도체 쪽으로 갈 것이지만 그렇죠. 그 유동성, 금리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체크해봐야죠. 근데 사실 이제 지난주만 보더라도 15일에 증시가 8,000선 찍었다가 빠질 때 갑자기 로봇주로 수급이 약간 이동을 했었거든요. 8,000 가기 직전부터 이제 반도체가 약간 쉬려고 할 때 네네.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긴 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LG 쪽도 좀 많이 올랐었고 현대차 쪽도 좀 증시 상승 탄력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수급이 그럼 이번에는 로봇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로봇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로봇은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 우리의 미래죠. 무조건 먹거리이기 때문에 가야 될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에서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전기차에서 겪었던 것처럼 미래에 반드시 가야 될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실적 대비해서 오버슈팅을 하면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로봇 관련된 테마들을 보면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다 땡겨갖고 그나마 현대차와 LG전자는 기본 사업 가지고 밸류가 나온다고 하지만 다른 로봇주 중에서 제대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미래 기대 가치를 상당히 많이 반영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도 어느 정도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외면할 때 로봇은 반대로 또 봐야 된다. 왜? 미래에 이 로봇 산업은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거다. 그리고 아틀라스, 지금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리고 옵티머스 이런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활약하고 우리 옆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이거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이 판매량이 많이 증가할 때 그때 한 번 더 붐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전기차가 좀 많이 팔리게 네, 되면서. 전기차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모델 3. 네, 모델 S, 모델 X 말고,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 자동차 말고 이 보급형 전기차가 팔릴 때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아. 로봇들에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 로봇이 생산됐을 때는 오히려 실망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로봇에 대한 양산이 연간 뭐 10만 대, 20만 대가 되면서 실제로 실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로봇은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럼 또 로봇 말고도 사실 미래 성장성을 기대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우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스페이스X 상장과 맞물려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이쪽 섹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스페이스X 상장이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6월 뭐 한 초 중순에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우주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과열일까요? 그렇죠.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상장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크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뭐 미래셋 벤처 투자, 뭐 아이즈아이비 투자, 뭐 스피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주 기업들이 굉장히 붐업을 하면서 올라가서고 특히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이제 좋게 평가받던 기업들은 이게 지분 매각하면 그냥 그건 단순히 PBR로 연결된 자본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약간 밀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주 관련된 섹터는 과거와 지금의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주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방산 그나마. 우주하면 연관돼서 보통 이제 통신 얘기. 네. 위성 통신 때문에 위성을 쐈잖아요. 근데 위성 통신만으로 위성을 쏜다 그러면 사실 우주 산업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머스크가 완전히 판도를 바꿨나 봐요. 그렇죠? 왜냐? 우주 태양광을 우리가 쏴야 된다. 네. 지구상의 태양광 말고 우주의 태양광을 이용하면 훨씬 더 순도 높은 태양광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소를 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지구에서 돌리려 그러면 이 우주 태양광을 돌렸을 때 이게 부지 확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쪽 폐기물 같은 것도 당연히 뭐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우주에서 이게 태양광을 돌려버리면 부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태양광이랑 데이터 센터를 붙인대요, 우주에. 그럼 우주에서 바로 지금 지상에서는 전력이 부족한데 전력이 풍부한 우주 태양광이랑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서 붙인다. 그러면 이거를 보내기 위해서 발사체를 얼마나 쏴야 되겠어요? 정말 많이. 네. 그러니까 시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인간을 보내지 않겠다.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것들을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기존과는 얘기가 다른 우주가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 우주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분명히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우주 산업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AI도 처음에는 엔비디아라든가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와서 반도체가 따라갔지만 그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주도하는 기업은 미국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연결돼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기업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인텔렌테크 같은 안테나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부품이 들어가는 뭐 스피어라든가 HVM 이런 기업들도 우주 관련해서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관건은 결국 진짜 신작이 언제 붙어줄 거냐. 또는 실적이 지금 붙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처럼 대규모 수주들이 언제 좀 나아져서 수주 잔고가 올라갈 거냐. 뭐 이런 것들 좀 보긴 봐야 될 겁니다. 우주도 그러면 지금은 발사 한 번 하는데 돈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점점 가격을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이게 발사 가격을 이미 많이 다운시킨 기업이 있죠. 스페이스X. 네, 스페이스X는 발사체를 이제 재활용하면서 이미 많이 다운시켰고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발사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발사체는 당연히 이제 발사하는 비용은 저렴해질 거고 여기에 따른 우리나라도 발사체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뭐 그런 기업들도 이제 발사체 재활용들을 좀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 비용에 대한 걱정은 뭐 크지 않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발사할 때마다 받는 뭐 서비스,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 수익 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커질 건지를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때도 됐죠. 네. 그럼 미래 성장성이 있는 섹터 중에서는 로봇이나 우주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그렇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봐서 우리는 분명히 관심을 중장기적으로. 가져야 되죠. 그러면 반대로 요즘에 또 예전에는 소외주였다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은근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많아요. 백화점주, 네. 보험주도 최근에 되게 많이 그렇죠. 올랐었거든요. 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보험주는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주들의 실적도 좋거든요. 네, 갖고 있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방어주 분명히 갖고 있어요.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보험주들은. 근데 저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주들을 굳이 갖고 있지 말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 차라리 경기 방어주 말고 현금을 갖고 있었더라. 이게 시장이 정말 무너지잖아요. 그럼 방어주도 빠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방어주에서 예를 들어서 5% 10% 정도 물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물렸을 때 파는 게 너무 힘들어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방어주 샀으면 내가 방어를 잘 했잖아요. 네. 덜 손실을 봤잖아요. 그러면 많이 빠진 거, 뭐 30% 40% 빠졌고 다시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전환시켜서 봐야 되는데 못합니다. 5% 10% 빠져 있으니까 그 손실 난 걸 손실 확정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 섹터가 정말 좋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면 방어주 성격으로 내가 뭔가를 사야 되겠어. 지금 시장은 불안한데 시장을 올라갈 때 못 먹고 내려갈 때 터지고 이게 방어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방어주를 메인으로 투자하시라고는 절대를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소비주를 보면 소비주는 지금 올라가는 사이클이 중국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인바운드가 증가하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옛날엔 면세점을 갔다면 지금 백화점에 가서 산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워낙 싸졌기 때문에 원화 기반으로 사는 그 매장으로 가서 사고 있고 그래서 백화점들 지금 면세점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호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죠. 근데 지금 같은 이제 만약에 유동성이 빠지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까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지금은 문제가 아닌데 그 걱정 때문에 소비주들에 대해서 설득 손이 못 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반드시 사이클이 끝나고 다음에 다시 반등한 사이클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로 소비주들을 다시 봐야 된다. 인바운드 관련된 주들을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또 증권사 리포트 중에 하나가 엔터주도 지금은 볼 때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지금 한류 열풍이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가수들 해외 콘서트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실적 더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을까요? 실적 대비해서 이제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긴 하고 많이 내려왔죠. 근데 한류 열풍 기반으로 해서 이건 있어요. 한류 열풍 기반으로 했을 때 그 한류 스타들이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냐를 보면 그 성장 팩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로스 팩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있긴 한데 과거 우리가 그 중국 기반으로 처음에 갔다가 글로벌 기반으로 성장을 했고 그때 성장이 나왔던 것만큼 엔터 기업들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이긴 해요. 그러면 성장률이 꺾이면 계속 얘기 드린 거 성장률이 꺾이면 실적은 좋아지는데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서 주가는 멈추거나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 벌어진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한류를 기반으로 해서 엔터들이 더 올라가려고 한다면 신규 그룹들이 한 번 더 터줘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도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섹터를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스스로 저평가 섹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평가 섹터들, 저평가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고. 저는 이제 저평가 센터를 볼 때는 일단은 시클리컬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산업의 거의 메인이 시클리컬입니다. 그러면 시클리컬 쪽에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사이클 신호는 뭐냐? 가격이죠. 제가 이제 반도체는 반대로 가격이 너무 높은 프라이스 사이클로 갔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꺾일 거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반대로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 같다면 지금 실적이 내년 내후년 아니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냐 그리고 판가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스프레드가 충분히 벌어져서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그런 산업이 화학, 반도체, 그다음에 해운, 조선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주간 동향으로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발간한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 보고서들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일단은요 바닥을 잡기 굉장히 좋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많이 봤던 것들은 공시입니다. 공시에서 내부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매수할 때가 있어요. 막 1,000만 원대 말고 정말 몇 억대 단위로 계속해서 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자신감의 표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기업들을 사라가 아니에요. 사라가 아니고 그 기업을 공부해 보면 그런 기업들 중에서 턴어라운드의 스토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스토리를 읽고서 내가 그 주주와 함께 방향을 맞춰서 투자한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예전에 곽동준 부회장이 밑에서부터 계속 장내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확신을 갖고 같이 매수했다 그러면 바닥에서 보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타이밍들을 노려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읽으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재 투자를 잘 못합니다. 왜냐면 트렌드를 잘 몰라요. 네. 성수 자주 오세요. 네. 제가 유행 파괴자라고, 네. 제가 두쫑크를 먹으니까 두쫑크 유행이 끝나고, 저 가방에 넣어 있는 거. 네. 저는 인형 사니까 이제 유행이 끝나고, 유행 종결자라고 이제 하는데, 그만큼 유행에 느리고 시장의 판도를 읽는 게 느리면 소비재에 대한 투자는 좀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반대로 젊고 나는 이런 유행 진짜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기업들의 실적도 빨리 체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 바닥에서 어떤 지금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사고 있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바닥을 잡고 판단할 수 있죠.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한창 우리 코로나 시기에 증시 좋을 때 포켓몬빵 유행이어서 그렇죠. 산미 엄청 올랐고 맞아요. 먹태깡, 뭐 꼬북칩 이런 거 유행하면서 되게 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하신가요, 유행에? 약간 민감해요. 그러면 트민요. 트민요 뭔지 아세요?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트민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젊을 때는 좀 더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게 유행 같은 것도 잘 따라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 트렌드에 민감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네, 주변에 이제 같이 얘기 나누면 야, 너 이거 봤는데 이거 봤어?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유행에 민감합니다. 너 이거 이뻐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직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는 건 젊은 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고 아니면 젊은 친구가 있을 때 옆에 젊은 친구가 있는데 뭘 하는지 잘 나는 보고 있고 그 사람이 관심 있고 그 사람 물어볼 자신도 있어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 소비재 트렌드를 찾아보시고 바닥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재로 뭔가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도 약간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재밌죠. 네. 네, 굉장히 재밌는데 이거를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힘들다. 야 이거 이제 너무 좋대라고 해서 따라가면 네,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 관점에서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나중에 포텐을 터트릴 만한 뭐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국내외 상관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미리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포텐을 터뜨릴 수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쌓일 수 있을까? 싸지 않죠. 애초에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 발굴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2022년을 제가 잠깐 떠올리면 2022년 3월 정도에 재룡전기라는 기업을 공시를 보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너무 신기했던 게 갑자기 공시가 떨어지는데 과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주 공시가 없었던 회사예요. 근데 갑자기 수주가 쏟아져요. 미국 기반으로 해서. 원래 수주 공시가 아니고 그냥 그 자동차 같은 것들은 판매하는 걸 수주 공시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기업들과 계약해서 했을 때는 그냥 수시 납품이었는데 갑자기 미국과 대규모 계약들이 쏟아진 겁니다. 그때 변압기 시장을 읽었다 그러면 텐베거를 발견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분야에서 그 트렌드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내가 읽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걸 한 발짝 나아가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미래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아직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로봇이나 우주 같은 기업들이 무너진다고 할게요. 주가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나는 로봇이나 그런 산업 좋게 봤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무너졌으니까 한번 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양자가 해당되지 않는데 미국의 양자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한다면 나 이런 기업들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은 아닌데 미국 기업 중에 서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이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고 치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알력 다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권력 투쟁 속에서 서클이냐 테더냐의 싸움을 보면 서클이 굉장히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USDT 말고 USDC를 하는 이 서클 관련된 기업 서클을 한번 보시고 지금도 이제 빠질 수 있죠. 당연히 코인 빠지고 하면 빠질 수 있는데 잘 지켜보시면 나중에 또 텐베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부에서는 저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평가된 종목은 단순히 싸 보이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과 성장성이 따라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차분하게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